인생 이막의 꿈, 3년 만에 잿더미가 되다. 5억 원 노후 자금은 어떻게 사라졌나 30해 넘게 땀 흘려 쌓아 올린 당신의 인생이 단 3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가슴 아픈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혜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선한 일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제 인생의 시계가 멈춘 시간입니다. 신중반의 나이, 평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머릿속이 그야말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장실로 불려가 인사팀장과 마주 앉았던 그 순간의 서늘한 공기는 아직도 피부에 생생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로 시작된 대화는 불과 30분 만에 제 30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털어놓을 때까지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기댈 언덕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모아온 노후자금, 정확히 5억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정기적금 1억 8천만 원, 주식 투자금 1억 원, 그리고 기타 예금 1억 원. 아내는 충격 속에서도 여보, 그래도 우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뒀잖아 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안도감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돈이라면 60세까지는 여유롭게 지내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가장 안전하게 은행 예적금에만 넣어두고 이자로만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월 300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해도 13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만약연 3% 정도의 이자만 받아도 연간 1,500만 원, 즉 월 125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니 실질적으로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첫 1년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고 미뤄두었던 등산과 독서, 영화 감상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산과 관악산 정상에 오르며 건강을 되찾고 아내와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부부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여행비, 외식비, 각종 문화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월 200만 원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진 아내, 역시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지출이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월 300만 원씩 쓰면 제가 68세가 되는 해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남은 12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보려 했지만 한번 높아진 씀씀이를 다시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너무 쪼들리게 살 필요는 없지 않아? 라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과 조급함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힌 순간 옛 회사 후배였던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형님,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융회사로 이직했다는 김 과장은 저를 강남의 한 은행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투자 상담사는 벽에 걸린 수많은 자격증을 배경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연 수익률 10% 이상이 보장된다는 해외 투자 펀드 상품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펀드 회사가 운용하며 주로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에 투자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이 12%, 최근 3년은 15%를 넘었다는 말과 함께 현란한 그래프와 자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5천만 원, 즉 월 41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을 쓰고도 매달 1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전망 앞에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고객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건 사실상 돈의 가치를 잃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상담사의 말에 저는 완전히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상품이 왜 우리한테까지 와? 위험한 거 아닐까? 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후배 김 과장의 소개이고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이니 안전할 것이라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억 원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첫 3개월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매달 평균 8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역시 당신 눈이 맞았네. 라며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형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좋은 기회들이 많아요.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총 투자금 2억 5천만 원, 월 수익은 2천만 원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활비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새 차를 알아보며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수익률이 널뛰기를 하더니 급기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달도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담사를 찾아가자 그는 일시적인 해외 증시 변동성 때문이니 곧 회복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추가 투자의 적기입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신상품이 나왔다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태국의 콘도미니엄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상품이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보여주며 완공 시연 12%의 임대 수익이 보장되고 3년 후에는 시세 차익까지 포함해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수익이 그 이하라면 차액까지 보상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이 있으니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생각, 그리고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2억 5천만 원을 모두 해외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계약서와 베트남, 태국 정부의 인허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은 제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소유권 증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 후 3개월이 지나자 정기적으로 오던 공사 진행 보고서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된 임대 수익은커녕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면 현지 상황 확인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11개월째 되던 달, 저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프로젝트 현장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인이 보내온 사진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중단된 채 잡초만 무성했고 건설 장비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개발사가 이미 반년 전에 부도 처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국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하게 투자회사를 찾아갔지만 담당 직원들은 모두 연락두절이었고 김 과장은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변호사는 해외 투자 사기의 경우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어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렵고 제가 계약한 회사 역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절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음 투자했던 해외 펀드 역시 원금의 60%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금 2억 5천만 원은 전액 회수 불가능. 펀드 투자금 2억 5천만 원은 9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아내는 상황을 파악하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의 목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내가 모아둔 비상금 5천만 원까지 몰래 가져다 투자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쌓아온 30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5억 원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은 1년 반 만에 겨우 1억 원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저는 남은 돈으로라도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식 단타 매매에 손을 댔습니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몰빵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2천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역시 나에겐 투자에 재능이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 더 큰 금액을 투자했지만 욕심은 화를 불렀습니다. 단 하루 만에 3천만 원을 잃었고 손실을 만회하려 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그 돈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제게 남은 돈은 고작 4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대가였던 5억 원이 3년도 채 되지 않아 92%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이는 벌써 58세,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소원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고혈압, 소화불량에 시달렸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병원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55세의 아내가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 역시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은 끝에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30년 전 아들뻘 되는 젊은 점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성급함과 무지, 그리고 탐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나 분석 없이 연 10%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었고, 손실이 났을 때 과감히 손절매하지 못하고 본전 생각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해 두 사람의 월급 290만 원으로 최대한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정반대의 삶이지만 이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가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욕심내지 않고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었더라면 그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비록 노후 자금은 사라졌지만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책을 빌려 읽으며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새벽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당신의 삶에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그래서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